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히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3개의 시각을 알려주는 월드타이머 기능이 들어간 시계들을 말씀드리는 영상인데요. 기계식 시계의 고급 기술 중에는 뚜르비용처럼 멋진 기술이 있는데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잡아준다고 거창하게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브랜드의 기술력과 시계의 미적 요소에 조금 더 포인트가 쏠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3개의 시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월드타이머는 꽤나 쓸모있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월드타이머도 유용하게 쓸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라고 하신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일 것 같기는 합니다. 여튼 월드타이머 하면 떠오르는 시계의 형태는 다이얼에 3개 지도가 보이고 도시명이 그 주위를 둘러싼 형태가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고급 기술인 만큼 각 브랜드의 월드타이머마다 특징들과 아이덴티티가 담겨 있습니다. 시계에서 디테일 한 끗의 차이는 엄청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요. 제가 각 브랜드별 월드타이머에서 그 점을 찾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빅5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트래디셔널 월드타이머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VC의 월드타이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월드타이머를 최초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1932년 월드타임 메커니즘을 장착한 첫 번째 시계를 내놓은 적이 있을 정도로 월드타이머에 대한 시작을 알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래디셔널 월드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발표되었고 5천만원대의 가격을 가진 고가 시계입니다. 다이얼 가운데에는 3개 지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딱 봐도 나 월드타이머 시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는 24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월드타이머 시계는 보통 24개국의 시간을 표기합니다. 하지만 VC의 시계는 모든 월드타이머 시계 중 제일 많은 도시인 37곳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1시간 차이가 나는 도시뿐 아니라 15분, 30분 차이가 나는 도시의 시각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테일의 클래스 보이시나요? 고가 시계에서 보이는 디테일에 대한 집착을 볼 수 있습니다. 빅5가 괜히 빅5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3개 시각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낮과 밤을 음영 처리한 다이얼을 통해 밤낮 구별도 가능합니다. 크라운으로 모든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데 원하는 지역과 그곳에 해당하는 시간을 6시 방향에 맞추면 나머지 36개 도시의 시간이 현지 시각에 맞게 세팅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VC의 스포츠워치이자 인기 모델인 오버시즈에도 월드타이머 버전이 있는데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한 4천만원대입니다. 오버시즈 자체가 워낙 멋있고 인기 있는 모델이기에 월드타이머 버전도 예쁘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월드타이머는 드레스워치에 더 잘 어울리는 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드레스워치 하면 빠질 수 없는 하이엔드 브랜드죠. 예거루컬투르의 지오피직 월드타이머입니다. 가격은 1000만원 중후반대이지만 더 고가의 월드타이머의 다이얼과 비교하더라도 전혀 밀리지 않는 퀄리티의 다이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구 북극에서 내려다본 모양을 다이얼에 표현하였으며 바다의 색상도 하늘색과 짙은 색으로 차별화를 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총 24개의 타임존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이얼 외곽에 표시된 디스크가 돌아가며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특징인 데드비트에 대해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초침의 움직임을 보시고 쿼츠 시계인 줄 착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기계식 시계입니다. 보통 기계식 시계들은 초당 6에서 8진동을 하며 초침의 운동이 잘게 쪼개져서 물 흐르듯이 움직이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계는 쿼츠 시계처럼 1초에 한 칸씩 딱딱 끊어지면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고 이를 데드비트라고 합니다. 뒷백을 보시면 쿼츠가 아닌 기계식 시계임을 증명하는 예거의 아름다운 무브먼트와 피니싱이 보입니다. 가격은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가격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의 기준으로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시계 중에는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시계입니다. 하지만 시계를 조금 하는 누군가가 이 초침을 보고 뭐야 초치네 짭석구만 이라고 했을 때 불끈하지 않으실 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드리며 다음 시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빅5의 다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브레게의 오라문디 5171입니다. 이 시계는 2011년 발표됐고 기존의 월드타이머들과는 다른 심플한 형태의 시계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다이얼은 3가지 버전으로 구분되어 발매되었습니다. 다이얼의 5시 쪽에는 낮과 밤을, 6시에는 도시를, 12시에는 날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시계를 보게 되면 10분 초에 핸즈밖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월드타이머라 하면 타 도시들의 시간을 알려주는 추가적인 핸즈나 디스크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브렉에는 푸시 버튼을 통해 홈타임과 로컬타임은 확인할 수 있게 구현했고, 푸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늘이 순간 점프를 하며 시간을 표시해줍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술도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이렇게 기술을 넣어 구현하겠다는 창의적인 점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덕분에 타 월드 타이머에서 볼 수 있는 복잡한 구성과는 다르게 심플한 형태의 월드 타이머 시계를 구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기술력을 선보임과 동시에 브렉에만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가져오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메가의 아쿠아테라 월드 타이머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쿠아테라는 다이버 시계와 드레스워치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저만의 짜맞추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쿠아테라에는 월드타이머 버전의 컬렉션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아쿠아테라의 월드타이머는 러버밴드부터 시작하여 다이얼까지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장식되어 있어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스포티한 느낌도 더 확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레스워치로 보았을 때에는 또 드레스워치의 매력을 전해주기도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적인 면의 구성은 타 월드타이머와 비슷하게 기능적으로 특별하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43mm의 조금은 큰 크기가 걸리기는 하지만 타 브랜드의 드레스워치 느낌의 월드타이머와는 다르게 스포티한 느낌의 시계이기에 이 부분에서 장점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 스포티함과 드레시함을 동시에 둘 다 가지고 있는 점이 오메가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버 버전 기준으로 가격은 1110만원이며 저만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요새 오메가에서 발표하는 시계들은 예전보다 뭔가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은 보베 레시탈 22 그랑입니다. 보베를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2019년부터 SIHH에 합류한 독립시계 브랜드입니다. 소수의 고퀄리티 시계들을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이며, 지금 말씀드릴 보베 월드타이머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에서 2018년에 최고상을 수상할 정도로 엄청난 시계입니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뽑아내는 레시탈 22는 10가지가 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시계 12시 쪽에 자리한 지구 모양의 다이얼을 보면 평면이 아닌 반구 형태입니다. 제가 올렸던 신기한 시계에서 나온 제이콥 앤 코의 아스트로노미아 솔라와 유사한 모형이죠. 그 영상 조회수가 안 나와서 씁쓸한데 많이들 봐주시고요. 여튼 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6시 뚜루비용 위에 위치한 핸즈를 통해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육신 눈금을 통해 분을 읽어주면 되는데, 분침은 레트로그레이드 형태로 60분이 되면 점프하여 다시 0부터 시작됩니다. 오른편에는 리저브 9일을 알려주는 인디케이터가 있고, 시계 아랫부분에는 뚜루비용이 위치하고 있어 시계의 화려함을 더해줍니다. 엄청 많은 기능이 보이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뚜루비용 왼편에서 날짜창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날짜창은 양면으로 제작되어 있어 시계 뒷면에서도 날짜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계 뒷면은 보통 시술백으로 무브먼트로 보여주죠. 근데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계 뒷면에 월, 날짜, 윤년 주기를 볼 수 있는데, 진짜 기능이란 기능은 다 들어감과 동시에 예술적인 부분도 다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상 받을만 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가격은 5억 2천 정도로 초고가 가격입니다. 다음은 티소의 헤리티지 내비게이터입니다. 이 시계는 브랜드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낸 모델인 내비게이터를 160주년을 맞아 2013년에 복각하여 발표한 제품입니다. 다이얼 안에 세계 주요 도시 24시간대가 표기되어 있고, 도시명이 프린트된 내부 다이얼을 회전하며 원하는 도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월드타임은 엄청 고가이기 마련인데 티소는 가격적으로 훨씬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1470유로입니다. 평소 시각은 외부 베젤의 12시간 표시 눈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전 세계의 타임존은 다이얼 외곽에 보이는 24시간 인덱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계 브랜드의 끝판왕 파텍 필립의 월드타이머 5531R입니다. 이 시계는 그냥 파텍 필립의 로고를 달고 있는 시계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는 시계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월드타이머는 다이얼의 지도를 표현하는데, 파텍의 다이얼을 보면 제네바를 그려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린 파텍이니까 지도 안 그리고 제네바 그려도 돼, 이런 느낌 같아요. CEO 인터뷰 때 받은 느낌 때문인지 조금 오만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튼 이 시계의 특별한 점은 미니 리프터와 월드타이머를 결합한 시계라는 점에 있습니다.
미니 리피터가 물론 고급 기술이긴 하지만서도 그게 뭐가 특별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1분, 15분, 1시간 단위로 다른 알람 소리가 들리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시계는 홈타임과 로컬타임, 즉 두 개의 시간이 세팅이 가능한데, 보통 시계는 홈타임의 시간에 맞춰 알람 기능이 작동됩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로컬타임, 즉 현지 시각에 맞춰 알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별한 점인데, 뭐 이외에도 알람 소리에 엄청나게 디테일한 기술들을 넣었고, 뒷백을 보시면 골드로 제작된 조금은 큰 마이크로 로터를 볼 수 있고 정말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월드타이머 시계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계를 좋아하는 희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